내 나이 52, 이수경. 거울 속 여자는 축 처진 어깨와 짙어진 눈가의 그늘만큼이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보였다. 30애를 남편과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내 이름 석자로 채워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소식은 우리 가족의 단단한 울타리를 무너뜨렸고 그 잔해 속에서 나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얼어붙은 호수를 탔다. 남편 영진 씨는 죄책감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고 딸 사연이는 불안감에 말수가 부쩍 줄었다. 밥상머리에서도 거실에서도 우리는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간신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한때는 온기로 가득했던 우리 집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다가 잠이 드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내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 자신은 그저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하루는 주방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항아리에 시선이 멈췄다. 흙먼지가 뿌옇게 앉은 채 마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물처럼 조용히 존재하고 있는 항아리였다. 시어머니가 이사 올 때 주셨던 것인데 한 번도 특별한 용도로 쓰인 적은 없이 그저 주방 한켠을 지키고만 있었다. 저 낡고 투박한 항아리라 내 눈에 들어온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아련해졌다. 저것을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끼지도 않으면서 이 집 구석에 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홀린 듯 항아리에 손을 뻗었다. 차고 거친 흙의 감촉이 내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파동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문득 피어나는 아주 작은 불꽃 같았다. 나는 나 알지 못했다. 내가 이 항아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 발견이 이 시들해진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막연하게 이 항아리가 이 무거운 침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 가족의 어둠에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을 뿐이었다. 아니, 어쩌면 나 스스로가 그 빛을 찾아야만 한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직 그 의미를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항아리 앞에 선 내 심장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항아리 앞에 섰다. 지난번 스쳐 지나듯 느껴졌던 예감이 자꾸만 나를 이끌었다. 항아리 속이 궁금해졌다. 혹시 오래된 물건이라도 들어있을까?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지만 손을 넣어 바닥을 더듬으니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낡은 천 주머니에 쌓인 뭉칫돈이 내 손에 들려 있었다. 나는 충격으로 심장이 콩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천 주머니를 풀자 색이 바랜 5만원권 지폐 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그 엄청난 액수에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체 누구의 돈이란 말인가? 남편은 나에게 이런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나 역시 남편 몰래 돈을 모아본 적이 없었다. 혹시 영진 씨가 사업 실패 전에 비상금으로 숨겨둔 돈인가 싶어 생각해 보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그는 그럴 만큼 꼼꼼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 누구의 돈이지? 그때 문득 오래전 시어머니가 이 항아리를 주시면서 수경아, 너만을 위한 비상금 같은 거다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설마 그 농담이 진짜였을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돈이 나를 위한 돈이라고 해도 남편 몰래 숨겨둔 돈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묘한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 와서 이런 비밀스러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도 아주 작은 설렘이 고개를 들었다. 이 돈이라면 이 잿빛 삶에서 벗어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나는 30해를 동안 오직 가족의 이름으로만 존재해왔다. 내 이름 석자로 된 통장 하나 없었고
내 이름으로 된 카드 한 장 제대로 써본 적 없었다.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은 다시 가족을 위해 아꼈던 삶이었다. 그런 내게 이 뭉칫돈은 마치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비밀스러운 열쇠 같았다. 나는 항아리 속 돈을 다시 천 주머니에 싸서 항아리 깊숙이 숨겨두었다. 그리고는 뚜껑을 닫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이 돈의 존재를 알면 또 얼마나 자책할까. 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 비밀을 혼자 감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이 나의 잃어버린 나를 찾아줄 유일한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내 감정은 요동치고 있었다. 이 비밀스러운 자금이 과연 내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만의 돈, 나만을 위한 돈. 그동안 머릿속에만 희미하게 떠돌던 내 것이라는 단어가 이리도 낯설게 느껴질 줄이야. 하지만 주방 구석의 항아리에 숨겨둔 뭉칫돈은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용기의 불씨를 지폈다. 그래, 시작해보자. 무언가 나를 위한 것을. 내 인생의 30년은 온전히 주부의 삶이었다. 매일 가족의 밥상을 차리고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웠다. 남들은 그저 흔한 아줌마의 일이라고 치부했지만 그 안에는 나만의 노하우와 자부심이 있었다. 특히 내 손맛은 동네에서도 꽤나 유명했다. 나는 그 손맛을 믿기로 했다. 반찬가게. 작은 반찬가게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영진 씨와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그간 모아둔 비상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해볼까 한다고. 영진 씨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여보, 당신이 돈을 모았다고? 언제?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자신 몰래 돈을 모았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이 어려운 시국에 내가 뭘 하겠냐는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괜찮겠어? 힘들잖아. 딸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염려가 가득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터였다. 나는 항아리 속 돈의 출처를 정확히 밝힐 수 없었기에 그저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야 라고 얼버무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반대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미안해하지 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이야. 결국 영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내 뜻을 따르기로 했다. 서연이는 여전히 미심쩍었지만 더 이상 나를 말리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동네 작은 상가에 보증금을 걸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수리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곳이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가게 강판을 다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수경, 판찬. 내 이름 속자가 또렷이 바뀐 간판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드디어 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가게를 준비하면서 나는 낮에는 시장을 돌며 식자재를 고르고 밤에는 레시피를 연구하며 반찬을 만들었다. 30년간 다져진 살림꾼의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력이었다. 손님들이 내 반찬을 맛있게 먹어줄 때마다 나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을 맛보았다. 서연이는 여전히 나를 보며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하고 묻곤 했지만 이제 나는 불안감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다. 수경의 작은 반찬 가게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족은 그녀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반찬 가게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나의 손맛을 알아봐주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반찬을 만드는 일은 고되면서도 즐거웠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일궈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나를 지탱했다. 나는 매일같이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가게를 드나들었고
영진 씨도 가끔 와서 잔심부름을 거들어주곤 했다. 그의 얼굴에도 점차 웃음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서연이는 나를 여전히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가게를 시작하기 전 그 갑작스러운 변화와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활력을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가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수록 서연이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종종 내가 계산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거나 내가 사용하는 재료들의 가격을 은근히 묻곤 했다. 나는 그런 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련이가 저녁 식탁에서 나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영진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딸은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엄마, 그 돈 어디서 났어? 그 비상금 말이야. 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딸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거라고 했잖아. 서연이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다시 물었다.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을 리가 없잖아. 아빠도 다 망하고 나서야 알게 된 그 돈 아빠 몰래 모은 거지? 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과 추궁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돈의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물론 항아리 속 돈의 출처에 대해 나는 제대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딸의 질문은 나를 깊은 당황과 위기감에 빠뜨렸다. 가족들에게는 숨겨두었던 나의 비밀이 딸에 의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만약 서연이가 이 사실을 영진 씨에게라도 말한다면 그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셈이 될 것이다. 나는 그저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가족 관계에 드리워진 비밀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을 꼈다. 이수경은 딸의 추궁 앞에서 과연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망설임 속에서 굳게 입을 다물었다. 서연이의 추궁 이후 나는 매일 밤 잠을 설쳤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숨겨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혹시라도 딸이 남편에게 항아리 속 돈 이야기를 꺼낼까봐 노심초사했다. 가게에서 활기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집에서는 다시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았다. 바짝 웃던 얼굴에도 미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뜻밖의 손님이 반찬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딸의 의심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나에게 예고 없이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가 찾아온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움에 황급히 시어머니를 맞았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잘 지내나 궁금해서 와봤지. 이 가게가 소문이 자자하더구만. 시어머니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정갈하게 진열된 반찬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나를 보며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단순한 대견함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그런 표정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다. 혹시 시어머니도 항아리 속 돈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은 아닐까? 나의 비상금이라고 농담처럼 했던 말이 진짜였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갓 담근 깍두기를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우리 수견이 손맛은 역시 최고여. 이런 솜씨를 왜 이제야 보여줬을까? 그러다 그녀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수경아, 넌 어릴 때부터 속 깊고 참한 아이였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이제라도 네 이름으로 네 것을 해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진 시어머니 한마디는 내 가슴을 쿵 하고 울렸다. 네가 받은 그 항아리
그냥 낡은 항아리가 아니었을 게다. 그걸로 네 날개를 달아줄 수 있었다니 그저 고마울 뿐이지. 나는 그 말에 숨을 들이켰다. 네 날개? 항아리. 시어머니는 분명 항아리 속 돈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어쩌면 이 돈의 출처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단순히 내가 모은 비상금이라고 둘러댔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알면서도 모른 척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저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눈빛 속에는 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묵혀온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시어머니의 방문 이후 나는 더 이상 항아리 속 돈의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큰맘 먹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다. 영진 씨와 서연이가 모두 잠든 고요한 밤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그 항아리 돈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시는 건가요?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고백은 내 삶의 오랜 의문들을 한순간에 풀어주었다. 그래, 수경아. 그건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해둔 돈이었다. 너 혼자 힘으로 네 세상을 살아가라고 네 날개를 달아줄 돈이었어. 나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젊은 시절 당신도 며느리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돈 한 푼 없이 오직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살았던 그 세월 속에서 문득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고. 그래서 며느리인 내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랬다고 했다. 네가 영진이와 결혼하던 날부터 나는 너에게 작지만 단단한 울타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혹시라도 네 삶이 힘들어질 때 네가 기댈 곳이 되어줄 수 있는 너만의 돈을 주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매달 조금씩 생활비를 아껴 그 항아리에 돈을 모았다고 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오랜 세월 동안. 네가 잘 살고 있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지. 하지만 영재이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때가 네가 그 돈을 쓸 때라고 생각했다. 네가 다시 일어설 용기가 필요할 때 그걸 보고 네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랐단다. 나는 시어머니의 깊은 이해와 희생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내게는 그저 낡은 항아리였던 것이 시어머니에게는 수십 년간 나를 향한 사랑과 염원이 담긴 보물함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영진 씨와 서연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진 씨는 고개를 떨구고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남편은 자신 몰래 시어머니가 이런 큰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것에 죄책감과 동시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을 것이다. 딸은 그간 엄마를 의심했던 자신의 무심함에 깊은 반성과 깨달음을 얻었다. 어머니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저를 위한 저만의 날개를 달아줄 돈이라고요.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간의 오해와 가족 사이에 드리워졌던 비밀의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다. 우리 가족 관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재정립되었다. 이 놀라운 반전은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이수경이라는 이름으로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축복 속에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그 진실이 밝혀진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 영진 씨는 더 이상 사업 실패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털어내고 내 반찬가게 일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고 배달을 다니며 가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 넘치는 웃음이 돌아왔고 나와 함께 가게 일을 의논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은 결혼 초기에 열정적이던 남편을 보는 듯했다. 딸 서연이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엄마의 비밀스러운 행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딸은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내 용기 있는 도전을 이해하게 되면서 나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서연이는 주말마다 가게에 찾아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젊은 감각으로 SNS 홍보를 도왔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반찬 가게는 더욱 빠르게 유명해졌고 온라인 주문까지 밀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사랑과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날개 돋친 듯 날아올랐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 손으로 만든 반찬이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고 맛있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나는 살아있는 기쁨을 느꼈다. 내 반찬 가게는 이제 단순히 엄마의 반찬 가게가 아니라 이수경이라는 이름 세자가 가진 열정과 땀 그리고 사랑이 담긴 공간이 되었다. 가게가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나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이수경으로 우뚝 섰다. 내 삶은 비로소 나만의 빛깔로 빛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가게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있잖아. 요즘 엄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 나는 딸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사실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평생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는 삶, 답답하고 힘들 것 같았거든. 그런데 엄마는 달랐어. 늦은 나이에도 자기 꿈을 찾아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잖아. 엄마는 이제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롤모델이야.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나는 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가족에게서, 특히 딸에게서 이런 존경의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이제 나는 엄마로서 또 한 명의 여성으로서 어떤 미래를 꿈꿀까? 내 마음속에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씨앗이 움트고 있는 것을 느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내 반찬 가게는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나는 이제 여러 지점을 관리해야 하는 대표가 되었다. 이수경 반찬은 단순한 가게를 넘어 건강한 식문화와 따뜻한 가족의 맛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30년간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빈 항아리가 아니었다. 내 이름으로 성공을 이루고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채워나가는 충만한 항아리로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여전히 내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그녀는 내게 네가 네 이름으로 이렇게 우뚝 설 줄 알았다며 자랑스러워하셨다. 남편 영진 씨는 사업 실패의 아픔을 완전히 딛고 이제는 내 사업의 든든한 경영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다. 어느 날 딸 서연이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30대 초반의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다. 엄마, 저 퇴사했어요. 딸의 말에 나는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결심을 읽었다. 서연이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처럼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일군 이 멋진 사업, 저도 함께 키워나가고 싶어요. 나는 딸의 용기 있는 결정에 미소 지었다. 나는 서연이의 손에 작은 항아리 하나를 쥐어주었다. 내가 처음 발견했던 그 항아리와 똑같은 모양이지만 훨씬 작고 예쁜 항아리였다. 서연아, 이 항아리는 엄마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독립적인 삶의 시작을 선물해 주었단다. 이젠 네 차례야. 이 항아리에 너의 꿈과 열정, 그리고 너만의 지혜를 담아보렴. 딸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젊은 시절처럼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항아리는 이제 단순히 돈을 넘어 꿈과 용기, 그리고 여성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지혜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내게 그랬듯 나 또한 딸에게 너만의 날개를 달아줄 항아리를 선물하며 세대 계승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연이의 안나를 축복하며 나는 어머니와 시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강인함과 따뜻함으로 나의 다음 여정을 시작했다. 나라는 항아리는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나 자신과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또 다른 여성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응원의 말씀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위로가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